중국 대무역의 중심지인 광주는 주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나뉘어진 것이 서울과 무척 비슷한데요. 광주 사람들의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상당히 혁명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많은 사건과 인물이 이곳 광주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광주시의 한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중국과 대만 두 나라에서 모두 존경받는 한 사람을 기념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까요? 천하위공, 즉 천하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닌 만인의 것이라고 말한 사람, 중국의 가장 위대한 애국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중산, 손문을 기리기 위한 중산 기념당입니다. 현재는 1년에 3번 열리는 광동성의 인민대표회의장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부의 대형 화면에는 중국 신해혁명 당시 손문의 활약과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매일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와서 부패한 청조에 대항하여 분연히 일어선 손문의 산민주의 정신을 느끼고 있더군요. 중국인들의 모금으로 1929년부터 3년간에 걸쳐 지어진 이 기념당은 설계 방법도 특이한데요. 내부의 기둥이 전혀 없고 4,700여 개의 좌석은 무대 중앙을 향해 서로 모두 엇갈려 있었습니다. 손문의 동상은 그의 고향 광주 한가운데 망연히 서 있지만 손문의 정신은 중국 한가운데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진씨가 부자로 많이 살았대요. 바로 여기가 진씨 서원인데요. 지금 제 뒤로 저 지붕이 좀 한번 보세요. 진씨 서원은 진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청나라 때 지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립학교 같은 곳인데요. 그런데 워낙 명문인데다가 재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서유기, 삼국지 등에 나오는 2,200여 명의 인물들을 모두 도자기로 만들어서 지붕 위를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내리는 광주의 날씨를 고려해서 회랑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발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서원 안을 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인 셈이죠. 자, 그러면은 중국인들의 5,000년 지혜를 배워보는 약선 요리 여행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요리 소개해 주시겠어요? 呢個係宮廷鳳尾雞， 꽁고기요. 자, 그러면은 이 꽁고기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即係食落去咧就補氣同埋去濕，補心藏啊。 꽁 요리가 또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원장 선생님, 이 꽁 요리 하면은 아주 맛이 또 고기가 좋기로 유명한데 꽁고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꽁고기는 예. 설사와 이지를 다스리며 네. 악창, 그러니까 어혈을 푼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효과가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한번 재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呢個球人 예, 도인이고요. 雞子、 구기자지요. 紅棗、 네, 이것은 대추고요. 高麗參、 네, 이것이 인삼입니다. 이것은 淮山， 회산이고요. 이것이 呢個雞， 예, 이것이 바로 꽁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생강 약간 얄팍하게 썰었죠. 그리고 실파. 자, 이것이 꽁 요리의 재료입니다. 자, 그럼 꽁 요리 얼마나 맛있는지 요리 좀 부탁할게요. 可以。 예.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꽁은 살짝 데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꽁고기는 실파, 생강을 넣고 끓는 물에 데쳐 놓고요. 그릇에 물 3컵을 붓고 끓인 다음 미리 데쳐 놓은 꽁고기와 구기자, 대추, 인삼, 산약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도인을 넣고 졸여줍니다. 국물이 적당히 졸면 여기에 생강주를 약간 뿌리고 설탕, 소금, 조미료로 간을 맞춥니다. 국물의 맛이 꽁고기에 충분히 배어들면 모든 재료를 국물과 함께 압력솥에 담고 찌면 됩니다. 불을 켰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를 압력솥에다가 푹 찌면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기다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꽁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아이고, 더운 데서 이런 보람이 있네요. 자, 한번 시식해 보시겠습니까? 원장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자, 국물을 한번 일단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어떠세요? 맛이 좋습니다. 약간 새콤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저는 먹으니까 왜 우리 삼계탕 있죠? 거기다가 정말 인삼 넣어서 먹는 그 맛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렇죠? 네, 저희 꽁 요리는 정말 어디에 좋아요? 아까도 조금 언급은 하셨지만. 네, 그 뭐랄까 혈액순환이 좋지만은 네. 약간의 독이 있기 때문에 예. 상복에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복하면 안 되겠네요. 자, 요것만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꽁 대신 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꽁 요리 어떠세요? 네, 이렇게 해서 꿩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원장님, 지금 저 요리는 광동 요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닭이 아니고 꽁 대신 그 오리를 사용합니다. 아, 꿩 대신 오리군요. 오리는 예. 그 혈액순환을 좋게 시켜주고 중풍 예방에도 좋죠. 그리고 단삼을 사용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은 단삼 한 가지는 사물탕의 재료와 맞먹는다 할 정도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리하고 단삼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근데 도시 사람들이 말이죠. 네. 더 팔다리가 저리고 혈액순환 안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은 듯 싶어요. 그렇죠. 뭐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든가 네. 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걷기도 싫어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운동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평소에 조금씩 하는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중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 비결을 알아보는 약선 요리 여행. 박사님, 이번엔 어떤 요리예요? 네, 이번에는 정주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예. 정주는 하남성에서도 아주 유서 깊은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곳에 그 당귀 오골계탕이라고 네. 아주 유명한 약선 요리가 있습니다. 근데 당귀 오골계탕? 예. 네. 어디에 좋은 약선 요리예요? 그건 빈혈에 좋은데요. 예. 특히 그 여성들의 빈혈에 아주 좋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핑 어지럼증이 도는 분들. 그렇죠. 그것도 기립성 빈혈이라고 빈혈의 일종이죠. 예. 자, 빈혈이 있는 분들의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자, 함께 보시죠. 저기 보이는 그 플라타너스가 꼭 무슨 터널 같죠? 네. 네, 정주에는 그 유난히 가로수가 많아서요. 그 풀을 녹자 녹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중국 사람들은 그 플라타너스를 프랑스 오동나무 네네.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그 하남성에서도 제일 크다는 약재 시장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하남성 최대의 약재 시장인 중약성인데요. 마침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또 약재 시장이 쉰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이 동상은요, 동초강목의 저자인 의성 이시진의 동상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긴 하지만 가보긴 가야겠죠, 박사님? 거기는 봐야겠죠. 주인 없으니까 또 공짜로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갑시다. 네. 와, 진짜. 이신원 씨, 네. 이 하남성에는 4가지 아주 유명한 약재가 있어요.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우슬입니다. 우술이요? 네, 우슬. 근데 이건 또 뭐죠? 이거 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당귀라는 약재입니다. 당귀요? 당귀. 네. 이 한약재에 아마 당귀가 빠지면은 네. 굉장히 그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네. 정도로 아주 좋은 약재인데 피가 부족하신 분들, 네. 빈혈증 환자들 아. 그런 분에게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약입니다. 주인 없는데 와서 이렇게 보려니까 재밌어요. 아주 주인 없으니까 뭐 사라고 막 박박 우기지도 않고 좋네요. 근데 그래요? 이건 뭐죠? 홍화, 불구롱자에 꽃화자 써서 홍화라고 합니다. 다치면 어혈이 생긴다고 그러죠. 피가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어혈을 생길 때 아주 좋고 네. 또 이것을 소량씩 쓰면은 그 심장에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쪽에 무슨 꽃 몽우리 같은 것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이거 심장에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이게 색깔이 붉죠. 네, 이름이 색깔이 뭐죠? 붉은 것들은 대개 심장 쪽으로 가는 약입니다. 이건 치자입니다. 치자요. 하남성에는 모든 약재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약재 그 종류만 해도 10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뭐 과연 하남성 최대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정주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매우 덥고 또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온역이라는 열병이 예전에 많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발달한 약선 요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今天菜是叫什么?这道菜叫带子当归，带子当归。 따이즈 땅굴. 네. 무슨 당귀를 이용한 요리라고 하는데요. 오골개도 보이고 오골개 당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 당귀도 그러고 오골개도 그러고 우리 몸에 그 피를 많게 해주고 보를 해주는 좋은 식품들입니다. 당귀는 특히 보혈 작용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아마 빈혈을 치료하는데 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당귀 오골개탕입니다. 那么今天的菜介绍材料吧. 好，高汤、 네, 육수고요. 乌鸡、 예, 오골개입니다. 当归、 예, 당귀, 冬笋、 죽순이고요. 겨울 죽순입니다. 芹菜、 예, 청채입니다. 鹌鹑蛋、 예, 메추리알이고요. 葱和姜、 생강과 파입니다. 冬菇。 예, 표고버섯입니다. 这个菜这个地方很多人吃的吗?这个地方很多人吃。是乌鸡是中国特有的药用加珍禽。 네, 이곳에서 아주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오골개는요, 또 중국에 와서 아주 특효로 많이 쓰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那么开始做菜吧.好的。 네, 먼저 돼지고기와 표고버섯, 죽순, 생강 같은 그 부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보기 좋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 오골개를 먹기 좋게 자르는데요. 저기 보세요. 피가 튀기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오골개를 물에 넣고 끓을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다 끓으면 건져내고 아까 잘라둔 그 부재료들을 삶습니다. 그 냄비에 돼지 기름을 두른 다음에 주 재료인 그 오골개와 나머지 모든 재료들을 한꺼번에 넣고 볶습니다. 아주 연기가 대단하죠. 그렇네요. 예. 당귀는 미리 물에 불려서 그 물을 사용하는데요. 볶아낸 재료에 부은 다음 15분간 찌면 완성이 됩니다. 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제 얼굴에 피까지 튀겨가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만든 요리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당귀 오골개탕인데요. 죽순도 있네요. 죽순도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죽순요. 네. 옛날 그 송나라 때 시인 양말리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양말리 그 시인의 시 속에 네. 이 죽순이 없이는 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네. 즉 고기를 먹을 때는 이 죽순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죽순이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몸 안에 결석 있는 사람들 있죠. 네. 요로 결석이나 담 결석 그런 결석 있는 사람 또 장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은 안 좋습니다. 네. 한번 그럼 먹어볼까요? 네.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데 很好吃味道棒极了谢谢。 유신원 씨 어제 저녁 안 드셨죠? 많이 드세요. 당귀나 오골개는 우리나라에서도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귀와 오골개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오골개는 암컷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한 마리에 당귀를 한 30g 정도 넣는 게 원안인데요.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는 죽순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황정이라는 약재를 한 60g 정도 넣고 네. 그리고 오징어를 한 500g 정도 넣으면은 아주 훌륭한 약선 요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골개가 뼈가 검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십니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모든 새 종류는 뼈가 검으면은 눈이 검습니다. 눈동자가. 네. 그래서 그 겉으로 봐서는 털이 흰 털이 나 있어도 네. 눈이 검으면은 오골개입니다. 눈동자를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결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 네. 아주 손쉽죠. 예,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듯 싶네요. 재미있는 풍물과 건강을 위한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 약선 요리 여행 시간. 자, 이번엔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달마 대사 아시죠? 예. 그 달마 대사가 창건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 네. 그 소림사를 가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그 노화를 방지하는 양고기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소림사로 가는 길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 숭산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중국 5대 명학 중의 하나인 숭산입니다. 저 숭산 속에는 소림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멋지죠? 네, 그 말로만 듣고 영화에서나 보던 소림사, 그 이름도 유명한 소림사의 문을 드디어 저희가 열었습니다. 아, 저기군요. 네. 그 소림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당황 소림사이라는 건데요. 네.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소림사 고승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네. 세홍전의 모습도 보이죠. 그렇네요. 예. 예. 이 철가마로 옛날엔 소림사 스님들이 먹을 밥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크죠. 대단합니다. 예. 예. 이곳은 그 소림사 최고 스님이 주무시는 침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곳은 달마대사에 이어서 소림사 2대 방장이었던 해가대사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네. 2대 방장이요? 저 청소부 아저씨가 예. 옛날에는 그 소림 무술의 고수였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이곳은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 소림사 스님들이 예전에 무술을 연마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저기 무술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저분은 소림사 스님인데요. 그 뭐 무술을 꽤나 잘한다고 그럽니다. 전 팔을 한번 걷고요. 보시죠. 뭐 하라고 하니까 조금 신용하더라고요. 这也是吗？ 뜸을 많이 들이네요. 예. 여러분 이곳은요 소림사 스님들의 생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각을 해놓은 곳입니다. 특히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소림 건법의 하나입니다. 육합권이라는데요. 그 좌선만 하다 보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소림사 스님들은 저렇게 무술 연마로 체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네. 소림사면 그 주방장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영화 제목도 예. 있었으니까요. 원래 그 소림사 주방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그 약선 요리 팀에게만 이게 특별히 허락을 한 겁니다. 네. 啊，名字叫什么？李贵姓。啊，你姓李是李吗？我也是李呀、李先生啊，这很辣的吧？啊，还有啊。 근데 소림사 주방장이요. 영화에서 보던 거하고 좀 틀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 본 주방치고는 생각보다 좀 신통치가 못하더라고요. 뭐 지저분한 것도 많고요. 예.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 맛이 없어요. 옛날 도사들은 바위를 꿰뚫고 그 건너편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그들이 언제나 신선한 젊음을 유지했던 것을 표현한 것이겠죠. 그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약선 요리가 이 고장 등봉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등봉에서 약선 요리를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젊죠? 你好啊，你好，你今年几岁21了。 ？21。那今天你介绍给我们的菜是叫什么？一个羊腩包，羊羊腩包，羊腩包。啊，用羊肉的吧？羊肉， 아, 양고기를 사용한 요리라고 하는데요. 노화 방지 좋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습니까? 아, 예, 양고기가 원래 노화 방지에 좋은 그 고기입니다. 네. 那么你介绍材料好吧？好的，这个是羊腩， 예, 양고기고요. 胡椒粉、 예, 후추입니다. 陈皮、 예, 이게 진피예요. 桂皮、 예, 이건 계피고요. 丁香、 예, 정향입니다. 花椒， 예, 화초. 那个大黄、 예, 이게 회향입니다. 香叶、 이것은 향엽이죠.
自然粉， 이거는 자연. 네. 여기는 이 향엽인가요? 향엽과 자연이요? 어떤 효과가 있죠? 이 향엽은 남방에서 나는 나무잎인데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기를 찔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소화 촉진 작용이 있죠. 이것은 자연이라는 것은 신강성의 천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네. 그 산의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양고기를 요리를 할 때 쓰면은 그 양고기 냄새를 없애주고 네. 그리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那么开始做才好吗?好的。 네, 먼저 그 양고기를 끓는 물에 넣고 살짝 삶은 다음에 다 익으면 건져냅니다. 그런 다음에 식물성 기름을 넣고요. 다시 삶은 양고기를 넣어서 튀겨냅니다. 생강과 파를 살짝 볶은 다음에요. 아까 기름에 튀겼던 양고기와 조미용 술, 소금, 설탕을 같이 넣고 잠깐 동안 볶습니다. 다음은 약재를 넣는 순서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7가지 약재를 볶아놓은 그 재료에 골고루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에다가 후추와 소금, 설탕을 넣고 끓여서 이 국물을 만드는 겁니다. 다 끓인 국물을 요리 위에 부은 다음 30분간 찜통에서 찌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드디어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하는 한방 양고기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 요리 보니까요 너무 예쁘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노화 방지에 그렇게 또 좋다고 합니다. 예. 이 노화 방지한다는 것은 네. 결국은 정력이 증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저 소림사 그 가보셨죠? 네. 그 소림사 하면은 무공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무공도 결국 정력이 뛰어나야 이 무공이 잘 됩니다. 네. 你来尝尝一下吧，你要素材吧？好吃，好吃吗？好吃。好吃？你满意吗？我非常满意。 자기가 만든 음식에 무척 만족한다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양고기에 원래 무슨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죠? 근데 냄새가 전혀 없고요. 아주 매콤한 게 참 맛있는데요. 네, 노화를 방지한다니까요. 아무래도 뭐 여자분들은 더욱더 관심이 갈 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는데 우리식으로 응용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그 뭐 양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 대신 염소를 사용해야겠죠. 네. 그리고 그 염소 한 마리에 이제 약재를 몇 가지 첨가하면 좋은데요. 우선 그 염소 한 마리에 무 한 뿌리하고 네. 그리고 초과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걸 5g, 그리고 양강 5g, 필발 5g, 그리고 귤 껍질을 한 5g 넣고 약선을 만들면은 아주 훌륭한 약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 식초를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이 요리에는. 네. 양에는 원래 식초를 같이 넣어서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식초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광활한 대륙 중국으로 떠나서 그들의 건강 비법을 알아오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시간입니다. 자,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당삼채라고 하는 당나라 때의 유명한 도자기를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백마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약선 요리로는 그 가물치 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가물치 요리는 어디에 좋은 건가요? 아주 좋아하실 텐데요. 네. 여성들 미용 그리고 아. 부인과 질환에 좋습니다. 그 부인병과 예. 여성들을 위한 약선 요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보시는 강이 이수강입니다. 네. 이 강 옆에는 용문석굴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원래 이곳을 취재할 예정이었는데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촬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용문석굴은 촬영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그 근처에서 그 뜻밖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啊，这是什么 당삼채입니다. 东西？好漂亮！ 이 당삼채라는 것은 당나라 때 만들어진 그 당산살. 도자기를 뜻하는데요. 당삼채. 녹색, 갈색, 황색 이 세 가지 색깔로 칠해졌다고 해서 이름이 당삼채입니다. 화려한데요, 진짜. 예, 네. 이건 뭐 중국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지만은 특히 이 낙양에서 전성기를 이뤘기 때문에 낙양 특산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两个아, 10块， 모양도 참 本来 다양하고 15 예쁘네요. 块 그러죠? 이 당삼채 한 개의 가격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인데요. 싸군요. 예, 예. 잘만 흥정하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네. 이 당삼채는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멀리 유럽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도자기사에 이 당삼채가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어우, 뭐 하얀 날이 너무 멋집니다. 예, 여기가 바로 백마사입니다. 옛날 인도의 두 승이 백마를 타고 경전을 최초로 중국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똑같은 그 백마를 타고 지금 백마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봐, 가자. 바로 그 인도 두 고승이 선마등과 축법난인데요. 당시 황제였던 한 명제가 그들의 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마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절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 물 속에 동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그 거기다가 여기다 동전을 던져서 안 가라앉고 물 위에 뜨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샘물에 동전 던지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전이 물에 뜨는 일은 없죠. 아닙니다. 그 잘만 던지면은 물에 그 뜹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가벼운 거죠. 네. 이곳은 접인전이라는 곳인데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승려들이 묵는 임시 숙소였다고 합니다. 네. 뭐 향 피고 소원을 비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역시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 풍습은 똑같았습니다. 접인전 앞에 있는 저 돌은요, 연꽃의 씨 모양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저 돌을 손으로 문지르면 병이 나는데요. 박사님, 저희가 약선 요리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신기한 걸 다 보거든요. 네, 아주 재밌죠? 제가, 예, 제가 하다못해 전갈까지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의 요리는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오늘은 뭐 가물치가 나왔습니다. 네, 가물치를 네. 이용한 요리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옆에 여성분 보니까 참 피부가 참 고와 보이지 않으세요? 예, 아주 곱습니다. 이 가물치 요리 먹으면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까요? 你的皮肤这么白白还有很好看。我们洛阳是大陆性气候，气候比较干燥了。一般来说呢，小姐的皮肤就很干燥，很不好了。但是呢，我们这道菜呢，吃下去以后，小姐的皮肤马上就是经常会滋养的，马上就会变得这么好，像我一样了。 다시 한번 그 아가씨의 그 피부를 한번 좀 찍어주세요. 정말 그 가물치 요리가 그렇게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 가물치가 모든 사람들의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낙양의 특수한 조건, 네. 즉 아주 전형적인 건조한 기후이지 않습니까? 대륙성 기후. 그런 조건에서는 아주 적합한 그 피부 네. 미용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请你介绍材料吧。第一道叫薏米， 율무, 第二道玉竹、 옥죽, 人参、 네, 인삼, 红枣、 네, 대추, 黑鱼。 네, 흑어라고 불리는 가물치입니다. 주방에 가서 그 요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볼까요? 那么我们三个一起去看厨房吧。 예, 가물치는 저렇게 다듬어 놓고요. 먼저 약재를 잡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율무, 옥죽, 인삼, 대추를 차례차례 끓는 물에 넣고 잘 익을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리는 약재를 이제 먼저 삶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재가 다 익으면 저렇게 건져내고요. 아까 그 잘 다듬어뒀던 가물치를 끓는 물에 넣고 잠깐 동안 삶습니다. 네. 삶으니까 저렇게 되는군요. 예, 이 가물치 요리는 이제까지 보셨던 요리와는 다르게 압력솥에 찐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렇게 가물치를 압력솥에 넣고요. 네. 또 그 안쪽에다 약재를 차곡차곡 담습니다. 그 삶아놓은 약재죠. 예, 예. 그 다 담은 다음에는 저렇게 뜨거운 물을 가득 붓고 예. 15분 내지 20분 정도 찝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소금, 설탕, 후추 같은 양념을 이제 적당히 넣고 간을 맞춤으로써 끝이 납니다. 네. 네, 미용에 좋은 가물치 요리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미용에 좋다 그러니까 제가 더 먹고 싶은데요. 빨리 먹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가물치 요리가요, 피부 미용에도 좋겠지만 다른 데도 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물치는 부인과 질환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그 요즘에 산부인과적인 수술을 많이 하죠. 그 수술을 한 후에 이 가물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그 생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네. 때도 좋은데 다만 이 가물치가 청열, 열을 그 삭히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곧 이 가물치가 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속이 냉한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예. 大家尝一尝吧。这样喝可以吗？哎，对，就这样的，哦，拿起来，怎么样？味道好极了，啊，好吗？好吧好极了当然好，我第二位的，我这是第二位的。여러분 참 맛있어요. 이 아가씨가 말씀했지만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맛이 참 뭐라 하죠? 네, 심심하다 그러나요? 담백하고 담백하고 예, 간간하고 참 좋은데요? 선미라고 그러죠. 네. 네, 오늘은 피부 미용에 좋은 가물치 요리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가물치 요리 아주 잘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도 가물치를 많이들 애용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 가물치를 이용할 때 내장이나 아감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제거를 해야 하는데 네. 그 가물치 안에 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간은 그대로 아. 그대로 같이 요리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거기에 검정콩을 한 500g 그리고 감초를 한 20g 정도 넣어서 푹 네. 고우면은 좋은 약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미용에 일반적으로 미용이나 부인과 질환에 좋습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그 성형 수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장 성형외과 의사분들의 고민이 붓는다는 거죠. 네. 부으면 제작품이 안 나오고. 당사자들도 물론 문제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때 이걸 드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용에 좋다니까 여자분들은 눈이 번쩍 뜨실 것 같은데요. 네. 가물치 요리였습니다. 중국 5,000년의 역사와 또 건강을 돕는 독특한 약선 요리가 있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는 너무나 잘 알려진 관우 장군이시죠. 삼국시에 예, 예. 나오는 그 관우 장군의 사당인 관림을 찾아가 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약선 요리는 돼지고기에 행인이라는 약재를 넣은 약선 요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행인이라고 하면은 살구씨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잘 아시네요. 그 살구씨는 원래 그 기관지 질환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네. 자, 그럼 삼국지의 인물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가 바로 삼국시대 총나라의 장수였던 관우의 위패를 모셔놓은 관림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 중에서도 가장 멋지게 묘사된 인물이 바로 이 관우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죠. 검은 수염을 휘날리고 청룡 언을도를 휘두르던 관우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아, 정말 위험이 뭐 툭툭툭 흐르네요. 예, 그럼 관우가 죽은 지 17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후세인들의 그 추앙을 받고 있는 건 관우가 그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장군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투철한 의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당대 그 문인들이 관우를 추모하기 위해 쓴 작품들입니다. 예. 그런 작품도 쭉 놓고 있고. 예. 아, 드디어 청룡 언울도가 등장을 했네요. 예. 이것이 번쩍일 때마다 적장에 목이 우수수 떨어졌죠. 근데 저렇게 무거운 걸 말이죠. 그 마음대로 그걸 휘두르고 다녔더니 진짜 장수 중에 장수예요. 예. 이 청룡언을도에 얽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네. 조조가 차를 따라줬는데
그 차를 마시지 않고 나가서 적장의 목을 베고 돌아왔는데도 차가 식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 아시죠? 네, 예. 예. 그 정도로 그냥 달력하고. 그렇죠. 예. 이곳은 그 관우를 기리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관우가 죽은 후에 후세인들은 그를 최고 벼슬인 관성대제라고 모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왕이 아니었으면서도 왕 못지않게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 관우인데요. 이 중앙완제라는 말처럼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관우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관성대제, 이 관음장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곳 낙양이 무척 건조한 날씨라는 거 말씀드렸죠. 또 건조한 날씨에 많은 질환이 바로 기관지 질환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기관지 질환에 좋은 약선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도 이 예쁜 중국 아가씨가 여러분께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那么今天你介绍给我们材料一下吧。好的。好，这是第一道白色的叫杏仁儿， 네 살구씨입니다. 这道叫核桃仁儿， 호도, 当归、 당귀, 枸杞子、 예, 구기자. 肉柳丁。 이게 돼지 살코기입니다. 이렇게 돼지고기와 이런 약재들을 함께 사용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신원 씨 저 학교 선생님들이 분필 가루를 많이 마시죠. 네. 그분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네. 공장의 인부들이 먼지를 많이 마시죠. 그분들도 돼지고기 많이 들거든요. 그처럼 이 돼지고기는 우리 저 기관지에 아주 좋은 그 음식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행인을 같이 섞어서 요리를 하면은 네, 살구씨요. 그렇죠. 행인 우리 한방 이름으로는 행인입니다만은 그 살구씨와 같이 섞이면은 만성 기관지염에 아주 좋은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我们一起去看厨房吧。好的。好的。 먼저 그 돼지고기를 끓는 물에 넣고 잠깐 동안 삶습니다. 그 삶은 돼지고기를 건져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부은 다음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뜨겁게 달궈지면은 다시 그 돼지고기를 삶은 돼지고기를 넣고 또 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삶아주고 그다음에 또 튀겨주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요리에서 그런 게 참 많나요? 예, 뭐 요리법이 다양하니까요. 네네. 다음에는 그 약재를 삶는 순서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약재를 차례로 넣고 잘 익을 때까지 그대로 두면 됩니다. 네네. 이번에는 그 돼지고기와 약재를 같이 볶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기름을 넣어가면서 볶으면 되는데요. 예. 볶을 때 불길이 치솟는 게 바로 중국 요리의 매력이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소금, 설탕 같은 양념을 넣고 한 번 더 볶아내면 완성이 되는데 저게 게정분이라는 양념이거든요. 네. 닭고기를 이용한 양념입니다.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쁘게 담아내면 되는군요. 예. 돼지고기와 행이를 이용한 요리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아, 이건 도인 육정이라 합니다. 도인은 아. 핵도인, 즉 추자를 의미하죠. 추자요. 예, 호도요. 제가 도와줬기 때문에 맛있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怎么样?好香啊！好香吗?对呀、我帮助他的。你也来，好，我来。一个一个这样。 먹습니다. 살코기라서 그런지 맛이 참 담백한데요. 解毒，这种杏仁可以清热解毒，夏天吃起来也特别好。 아, 이게 행인인데요. 그 청량제도 되고 또 독을 없애주는 해독 작용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행인의 그 끝이 뾰족하거든요. 네. 그 끝을 떼어내고 먹어야 합니다. 거기에 독이 있습니다. 네. 네, 행인과 돼지고기를 이용한 약선 요리. 우리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돼지고기 대신에 암탉을 한 마리를 사용하고요. 네. 거기에 행인을 한 45g 정도 넣어서 약선을 만들면은 그 기관지 질환뿐만이 아니고 네. 변비 또는 예. 그
만성으로 그 암 환자들이 오래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아주 좋은 약성이 됩니다. 네. 또 살구씨는 피부에도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피부에도 아주 많이 쓰이는 게 살구씨인데 네. 한의학적으로 그 폐하고 네. 피부는 같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기관지 질환에 좋은 약선 요리였습니다. 중국인들의 지혜로운 건강 비결을 재미있는 볼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시간. 자,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번에는 그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 사랑 이야기를 하나의 그 극으로 만든 네.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공연을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슬람 인들의 야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 야시장도 봤습니다. 중국에도 이슬람 많죠. 야시장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예. 그리고 요리는요? 그리고 이제 요리는 눈을 보호해주고 네. 또 그 시력을 증진시켜주는 구기자와 조개를 이용한 약선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벽화부터가 벌써 당나라 시대 분위기죠. 네. 오늘 보시게 될 공연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막이 열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볼거리가 펼쳐질까요? 예. 아, 시작부터 아주 화려하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당나라 시대의 그 독특한 악기들로 구성된 일종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이 공연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양귀비를 주인공으로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명 양귀비 쇼라고도 한답니다. 드디어 지금 양귀비가 등장했죠. 화청지에서 양귀비가 추었다는 춤이 바로 이겁니다. 예, 정말 환상적이네요. 예. 예, 그 전편에 화청지에서 구룡탕이라고 보셨죠? 네. 그 옛날에 서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용왕이 구룡을 이곳에 보내서 물을 토해내겠는데 이거 하루 종일 토하다 보니까 그만 홍수가 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용왕이 그 노해가지고 그 벌로 구룡 위에다 다리를 만든 것이 바로 화청지 구룡교라고 합니다. 구룡교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예. 이분이 그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아, 현종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등장하는 모습도 아주 위엄이 넘치죠. 또 당현종은 뭐 양귀비도 좋아했지만 춤과 음악에도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저 춤은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네, 저 춤은 당나라 시대의 그 번영을 그 기뻐하는 춤이라고 합니다. 你跟那个杨贵妃，你觉得有点像吗？就是唐代的那个时候的那个就是审美呢，就是喜欢胖一点啦。是啊，我也是。现在呢，因为如果说用那个时候的就是原班要搬到这来的话啊，那我想肯定是一定有一点。 공연이 끝난 후에 저희는 서안의 마지막 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야시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야시장은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해서 이슬람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서안에서만 볼 수 있는 이슬람 야시장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곳은 새벽 2시까지 연다고 하는데요. 이슬람의 음식을 실컷 먹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슬람을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아, 这个叫什么? 种子，种子, 이게 种子라는 거예요. 这个是那个叶什么叶啊? 叶是那个莲子叶。莲子叶. 里面是 여러분 안에 이런 게 들었는데요. 밥이에요. 아, 다 어떡하지 이곳 이거. 음식은 가격도 이거 2毛5. 저렴합니다. 이거 2.5. 啊，不妨再吃完付钱子啊。你好，把这个拿条件去。这拿条件呢啊。是呀，这样啊，对的。 아, 매콤해. 그 이슬람의 음식은 중국 음식과 거의 비슷한데요.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네네. 还有呢,还有里面有什么东西? 아, 이거 상추도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상치를요. 좀 좋아. 이 야시장에서 아까 그 공연에 나왔던 사람들과 마주쳤는데요. 이 사람들 얘기가 뭐 역시 나이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여러분 저희가 와 있는 이곳 서안은요 먼지가 많고 특히 봄철에는 황사 현상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황사 현상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경우가 무척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눈에 좋은 요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那么今天你介绍给我们的菜是什么菜？介绍给您的菜叫做鸡子炒鲜贝。 구기자 조개 볶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까요? 예, 저 구기자와 조개 또 거기에 호도를 같이 가세를 시키면은 황사 현상이나 먼지가 많은 그러한 자극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那么请你介绍材料好吗？好的，这个是枸杞子， 예, 구기자, 这个是春笋， 청순, 这个是带子， 예, 조개살입니다. 这个是核桃， 호도, 这个是雀巢，也就是用土豆丝砸成的。 감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용기로 쓰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한다는데요. 那么我们一起去看吧。好的，好。青笋. 예, 이 구기자 조개볶음은요 재료도 간단하지만 조리 방법도 아주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두른 다음에 청순, 호도, 조개살을 넣고 잘 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과 설탕, 조미료로 간을 맞춰주고요. 구기자는 뭐 맨 마지막에 넣는데요. 미리 그 불려놓은 구기자를 사용해서 익는 시간이 덜 듭니다. 색깔이 참 예쁘겠네요, 음식이. 그렇죠. 구기자가 들어가니까요. 哇，颜色很好看。 뭐 다 볶은 다음에 저 감자로 만든 그릇에 담기만 하면은 네, 끝입니다. 这好了吗? 네, 눈에 좋은 구기자 조개 볶음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먹는 일만 남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먹는 법이 또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깨서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대신 깨주실 분이 여기 계신데, 怎么压碎？我不敢压碎。这个很简单的。 太好看了.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我们用吧.你可以试一下，味道很好。 전 조개 이 폐줄 참 좋아해요. 너무 고소하고요. 쫄깃쫄깃한데요? 맛있죠? 好吃啊，味道棒极了。那就多吃一点了。你不吃吗? 근데 이 조개를 피해야 될 분은 없을까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우리 혈액에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성질이 너무 차기 때문에 속이 좀 냉해가지고 설사를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구기자 조개볶음. 뭐 재료도 구하기 쉽고요. 우리 예. 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만들까요? 그대로 이제 사용해도 되고요. 네. 다만 거기에서 그 조개살이 좀 성질이 찹니다. 네. 차기 때문에 속이 냉하신 분들은 냉하다는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뭐 좀 찬 것을 드시면은 그렇죠. 속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속이 냉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조개살 대신에 닭고기를 이용해야 한다. 네. 닭고기는 성질이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람 수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구기자 한 90g 정도에 호도 한 150g 그리고 조개살 200g을 넣든지 아니면은 닭고기 한 600g 정도 네. 이 정도 넣어서 약상을 만드시면 시력 증진에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 박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모든 이 약재, 약선 요리가 누구에게나 좋은 게 아니라 각자의 체질에 맞게 골라 먹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예, 새삼 맞습니다. 느끼게 되나요? 예. 그건 뭐 남이 좋다고 해서 네. 속이 뜨거우신 분이 좀 막 드셔도 좋은 음식을 속이 네. 냉하신 분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렇겠네요. 네, 시력 증진에 좋은 예. 구기자 조개 요리였습니다.